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오행. 뭐 만화책이든 뭐 영화든 TV에서든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 오행. 뭐 오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달력에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제 수, 목, 화, 토, 금, 뭐 요 5개의 이제 기운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이제 해볼게요. 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쉽게는 물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 이 수는 가장 이제 압축을 많이 한 상태를 이제 이 수라고 그래요. 어떤 한 점으로 이렇게 계속 모이는 거. 요거를 이제 수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보면은 그러면 가장 조그마한 공간에 무언가를 많이 압축해 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씨앗. 그렇죠. 씨앗. 이 씨앗 속에는 요만한 씨앗이지만 그거를 이제 확대하고 펼치면 여기에는 이제 뭐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뭐 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계란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 쬐끄만 이 계란 안에는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압축해 놓은 게 이제 수라면 이걸 펼치면 이게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이 수라면 닭은 이제 화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동양 사람들은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이제 좀 성향이 많이 달랐는가 봐요. 서양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길게 풀어서 길게 이제 해놓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동양 분들은 그냥 덜렁 수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뭔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시켜 놨어요. 내가 기본은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연구해, 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수가,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수가 잘하는 거는 저장이에요. 압축한다, 보관한다, 이제 요렇게. 숫자로 보면은 이제 1하고 이제 6을 의미해요. 하루로 치면은 이제 밤이 되겠죠? 색깔로 치면은 이제 검은색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보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수는 조용하고 음적인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보면. 그렇죠. 잠이에요. 수는 죽음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한 번씩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밤 되면 잠자죠.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듯이 잠을 자니까. 아침에 또 이제 일어나면은 새로운 이제 생명을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그 하루라는 1일이라는 개념에서도 이제 그 살고 태어나고라고 하는 이제 그 음양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럼 1년이 돼요. 1년. 하루로 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 1년으로 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지구에 이제 한 번씩 그 빙하기가 와가지고 싹 이제 멸종됐다가 다시 또 이제 뭔가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이제 그러죠. 뭐 빅뱅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오행을 계속 이제 응용을 해봐야 돼요. 수는 그러면 저장하고 압축하는 거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에서는 뭘까요? 냉장고 되겠죠? 저장해 놓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냉동실, 뭐 냉장고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용수철 있죠, 용수철. 수는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이에요. 물이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용수철을 꽉 이렇게 이제 누른 거, 가장 압축되어 있는 상태, 이게 수예요. 아마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몇백 년 전 뭐 무덤에서 뭐 연꽃씨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심었더니 피어나더라.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네. 그게 아까 말한 이제 씨앗. 가장 그러니까 저장을 잘 해놓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움직이니까 이게 탱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제 몸으로 보면은 양수가 들어있는 자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는 목이라고 하는 거를 키우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용수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꽉 이렇게 이제 눌러놔야 다음에 이제 봄이 됐을 때 이 생명의 에너지가 팅 하고서 이렇게 튕겨 올라요. 근데 이렇게 누르는 힘이 없었으면 이게 반발력이 안 생겨가지고 목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병충해, 그 해충 같은 것도 이제 죽고, 그리고 용수철을 세게 눌러야 이게 그만큼 더 강한 그 반발력에 의해서 더 세게 이제 솟구쳐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 DNA가 이제 이중 나선형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이제 돼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뭔가 이 조그만한 곳에 많은 정보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뭉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동물들도 보면 이제 겨울 되면은 겨울잠 자고 이제 이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칡즙 같은 거 마시잖아요. 칡즙. 칡도 여름에 먹는 거는 영양가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나무라는 애들이 봄, 여름에는 에너지를 뿌리 쪽에 별로 안 둬요. 여기는 되게 허해요, 여름에는. 얘가 여름에 신경 쓰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가지, 잎, 여기다가 에너지를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죠, 에너지를. 물이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물 오른다. 그러니까 봄, 여름에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을, 겨울에는 이제 얘가 이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거둬요. 그래서 뿌리에다가 다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겨울치기 약성이 제일 이제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자, 목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궁금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 목을 이렇게 썼을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거는 아마 땅일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아마 뿌리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 튀겨져 올라가는, 이게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 목은 수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수를 이제 우리가 용수철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이제 눌렀다가 그 압력이 없어지면 탱 하고 튕겨 오르는,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영어로는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서양 애들도 뭔가 이런 이미지를 봤을 거라고요. 많은 의미죠. 왜 스프링이라고 했겠어요? 튕겨 올라온다, 솟구친다, 상승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스프링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뭔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 드릴 같은 거 있죠? 드릴. 그리고 못, 나사못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로 이렇게 막 쪼우잖아요. 그리고 총. 그리고 아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총기 닦을 때 보시면 이렇게 그 총열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이제 파져 있어요. 그리고 아기도 양수라고 하는, 자궁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목도 이제 뭐 간목이라는 게 있고, 뭐 이제 을목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목을 곡직이라고 그랬어요. 곡직. 그러니까 직은 이게 바로 직이에요. 똑바로 오른다. 곡은 이게 구불곡이죠. 구불구불 하다. 우리 자연에서 꽃이나 뭐 풀떼기 같은 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꽃들 자라는 카메라를 이렇게 빨리 돌리면 꽃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크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을의 움직임이에요. 을목의 움직임. 갑은 난 그런 거 몰라 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이런 속성이고, 그래서 나무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에너지도 있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움직이는 그런 속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지우고, 자, 이게 땅이면 여기는 땅 속이죠. 여기 보여요? 땅 속이? 안 보이죠. 그럼 여기는 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땅 밖으로 나오면 여기는 양이죠. 그럼 이건 안 보이는 세계예요. 음은. 양은 보이는 세계고. 그러니까 목은 이렇게 수에서 응축되어 있다가 탱 하면서 처음 움직인 에너지인데 시작이에요. 시작. 계절로는 봄. 그러니까 겨우내 땅 속에 있던 오만 것들이 이 목이라고 하는 봄이 되면서 땅 밖으로 다 이제 튀어오르죠. 그리고 이제 3월 되면은 입학해야죠.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뭔가 푸릇푸릇하고 좀 발랄한 이런 에너지를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로 치면 아침이겠죠. 하루의 시작을 여는 건 아침이니까. 방향으로 보면은 동쪽이고요. 해가 이제 동에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춘 그러죠. 청춘. 그 푸릇한 어떤 그 생명력. 초목의 그 푸릇한 생명력. 그래서 이제 푸를 청자를 써가지고 청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서 이제 목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얘가 힘을 잘 못 써요. 수를 아까 잠이라고 그랬죠. 잠. 사람이 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해롱해롱하고 막 정신이 없고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화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타오르는 불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사람 인자에다가 점 2개를 이렇게 찍었죠. 그럼 사람이 팔을 이렇게 펼치는 걸 형상화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펼친다, 드러낸다, 보이다, 뭐 뜨겁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화는 뜨거우니까 계절로 보면은 뭘까요? 여름 되겠죠? 수는 불하고 반대니까 겨울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뭐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패딩도 입고 핫팩도 들고 온몸을 꽁꽁 감추죠. 아까 수를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 그러니까 뭔가 자꾸 감춰요. 드러나지 않게끔. 근데 여름에는 우리 어떻게 해요? 수영장이나 바닷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고 싶어서 봄 되면 여름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온다면서 헬스장 가가지고 PT 받고 막 그러죠.
비키니를 내가 입으려면 살을 열심히 빼야 해. 이러면서, 그래서 화는 드러내는 거고, 이제 보이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나를 가장 확실하게 펼쳐서 이제 보여주는 거. 아까 그 술을 이제 제가 냉장고라고 비유를 했었는데, 그럼 화는 뭘까요? 가전제품으로 보면. 전자레인지? 냉동실에 얼려놨던 그 피자, 맛이나 향이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저장해 놨다면, 그거를 이제 렌즈에다가 돌리면, 원래 그 피자가 갖고 있던 어떤 뭐 맛이나 향이나 질감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싹이 뾱하고 봄에 나가지고 여름 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꽃을 피워서 수정을 하죠. 그 사람도 제가 어디서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더니 그 낙태하는 게 여름이에요. 낙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름에 이제 그런 화기운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런 사고도 이제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면 화는 물하고 반대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는 거라고 그랬죠? 화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수가 많다. 어떤 사람이 사주에서 수가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많죠. 그러면 우울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하강하고 침잠하고 뭐 이런 거니까 사색한다. 생각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은 그걸 넘어서 이제 우울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화가 많으면 어떨까요? 막 들뜨겠죠. 그죠? 뭐 사람으로 치면은 뭐 이제 노홍철 마냥 애가 막 부산하고 정신이 없고 막 말 빨리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는 불이라서 화르륵 하고 타버리죠. 순식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는 청년으로도 봐요. 젊은이. 젊은 애들 술 먹고 하면은 막 사고도 많이 치죠. 왜 쳐다봐? 어깨를 부딪혀서 금방 막 시비 붙고 막 그러죠. 어른들이 그러던가요? 어른들은 이제 절제하고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화의 속성이 이제 많아가지고 불이 붙어요. 잘.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그런 뭐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